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7일 새벽 3시로 예정된 5월 FOMC 기준금리 결정과 그로부터 30분 뒤에 이루어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카니 총리와의 대담에서 관세는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영화에 이어 의약품까지 관세 노이즈가 확장된 것에 시장 참여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고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르면 금주 안에 미국의 최대 교역국들과 합의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지만 정작 중국과의 협상에 뚜렷한 진척이 없는 것도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전격 인하하고 정책 금리 등을 낮춰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전이 될 수 있는 무역 전쟁에서 버텨낼 내수 체력을 키우는 한편 이번 주말로 예정된 미국과의 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판공성 중국인민은행장은 오늘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의 장기 유동성 약 1조 위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8일부터 정책 금리인 7일물 영래포 금리를 현재 1.5%에서 1.4%로 0.1%포인트 내리고 이를 통해 대출 우대 금리, 즉 LPR이 0.1%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침체를 겨냥한 대책도 내놓았는데 주택 공적기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만기가 5년인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85%에서 2.6%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셰일오일의 중심지 퍼미안 분지의 최대 독립 원유 생산업체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유가 급락을 반영해 생산량과 투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유가의 상승 압력을 높였습니다. 업체는 현지 시간 6일 뉴욕 증시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올해 생산량 전망치 중간값을 석 달 전보다 0.8% 정도 줄어든 하루 48만 8천 배럴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올해 설비 투자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단기 에너지 전망을 통해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전달에 비해 하루 10만 배럴 정도 줄어든 하루 1,342만 배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IA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오펙 플러스의 최근 감산 결정 등은 모델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연휴 사이에 1,3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는 5월 3일 대만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통화가치 절상이 협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따라 대만 달러화가 단기간 내 9.2% 폭등한 영향인데요. 이후 5일 대만 정부에서 환율이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만 달러화의 강세 기대감에 따라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과 대만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되돌림 폭은 3%대에 그쳤습니다. 주요국들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환율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는지 그 여부는 향후에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달러와 약세를 옹호해온 만큼 한동안 주요 통화 환율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우리 시장이 휴장을 하는 동안 트럼프발 관세 이슈는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 산업에 이어서 의약품까지 관세를 예고했고요. 또 타국과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를 했지만 그럴듯한 무역 협상의 결과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시장은 이번 주에 스위스에서 열릴 미중 고위급 회담에 현재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곧 새벽에는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 달에는 점도표가 생략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금리 결정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 부분 우리는 주목해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찾아뵙습니다. 자, 어느덧 5월달 연휴, 긴 연휴가 끝나셨죠? 오늘 약간 좀 피곤들 하셨을 텐데 그래도 며칠만 또 오늘 빼고 이틀 또 고생하시면 또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틀만 더 버텨보시자고요. 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투자하는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죠. 뭐 오락가락하는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뭐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의약품, 뭐 영화까지 지금 또 그리고 저 8일에서 9일 날 뭐 상당히 뭐 센 발언을 뭐 쏟아내겠다. 뭐 트럼프의 얘기들 그죠? 참 워낙 지금 뻥카가 많아요.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상당히 복잡스럽니다. 쉽게 해서 뭐 세력가들도 지금 기관 투자들도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우리 일반 투자 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자, 어떻게든 빨리 좀 안개가 걷혔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환율이 드디어 그죠? 1313이라는 숫자를 바라봤어요. 작년 11월 가격대로 내려왔어요.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렇게 환율이 무조건 내려오는 게 좋은 현상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든 이번 주에는 뭐 중요한 이슈가 없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5월 이제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금리 결정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파월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파월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제가 나름대로 심층 분석을 해서 오늘 아주 알차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자막 보시듯이 내일 또 중요한 제가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미 증시 방향 이꼬르 또 해외 선물 방향이죠.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내일 강연회 거기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미리 입장하셔서 많은 자료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락가락하고 있는 트럼프의 발언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 1시간 동안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실시간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타점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필기하시고 또 매매하실 것들 준비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금리 결정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 부분 정말 주목을 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각 시나리오에 맞춘 또 맞춤 대응법도 마스터님이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중 스위스 고위급 회담 소식에 오늘 오후에 2만 포인트 위로 올라오기도 했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하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현재 나스닥 선물도 빨간불을 켜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횡보하는 장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인 0.21% 정도 상승한 19,92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 중에 있지만 현재 시장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현재 시장은 금리 동결을 할 것이라고 예상 중인데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거는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어, 결국에 이제 뭐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게 연준이지만 네. 계속 지금 트럼프가 건드리고 있죠. 파월의 신경을 참 날카롭게 하고 있고 예. 거기다 베센트가 지금 나서가지고 그죠? 금리 인하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참 상당히 이제 파월 입장에서 오늘 머리가 아픈 그런 여태까지 뭐 항상 뭐 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또 연준의 수장인 파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조용한 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관세발 이슈 때문에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파요. 그 머리가 아픈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서 결과적으로 내일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용 면에서 먼저 살펴보자고요.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일단 졸트 보고서,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 생각보다 상당히 숫자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또 5월 2일 날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죠. 자, 비농업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을 뛰어넘고 엄청나게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자, 지난달보다는 숫자는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결국에 다시 2만을 돌파하고 지금 2만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럼 고용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자, 이 숫자가 과연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매달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숫자가 결국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고요. 자, 이게 뭐냐면 저번에도 UPS가 또 2만 명 해고를 하죠. 그리고 일부 기업들 이제 해고를 하고 있는 입장. 과연 이 숫자가 진실된 숫자인지 또 의문도 제기하고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지금 공무원들 많이 쳐내고 있죠. 도지에서 정부 효율부. 자, 그런 것들부터 신뢰도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숫자상으로는 좋게 나왔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파월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 저번에 경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자, 여전히 경제 좋아, 고용 시장 좋아, 이거로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더 있어요. 성장률 둔화.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자, 2022년 3월대로 희한하게 똑같은 숫자를 보였어요. 마이너스 0.3. 자, 근데 GDP 나와서 또 업데이트가 새로 나왔죠. 1분기 때는 뭐 수입을 좀 관세발 이슈 때문에 미리 수입을 좀 땡겨가지고 수입하고 수출이 언밸런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0.3% 수준을 보여줬지만 자,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거 그래서 고로 2분기 때는 거의 1%, 뭐 2% 정도 얘기하는데 2%, 1% 어떻게든 이제 또 플러스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이것도 어떻게 돼요? 경제가 일시적으로는 좀 GDP가 떨어졌지만 그래서 여전히 경제는 튼튼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똑같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자, 그다음에 또 볼게요. 자, 이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예요. 자, 저번에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뭐예요? PCE죠. 그게 수요일 날 발표가 있지. 4월 30일 수요일 날 발표가 됐죠. 제가 나오는 날. 자, 어쨌든 예상치보다 조금 뭐 좋게는 나왔는데 여전히 높은 수치 2%대요. 연준이 원하는 숫자는 뭐예요? 2%죠, 2%. 그죠? 여전히 2% 중반대 머물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핵심 코어가 있어요. 자, 이게 2.8%대예요. 이건 뭐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 계속 스티키하게 높은 어떤 원준이 원하는 숫자가 높은 곳에 지점에 고지에 머물러 있다는 거를 보고 상당히 파월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얘기예요. 그러면 자, 3년 동안 무던히도 노력을 했지만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결국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연준 의원들이 이제 연이어 발언을 쏟아낼 겁니다. 언제부터? 자, 금요일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쏟아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이에요. 거의 일맥상통적으로 관세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발언을 저는 분명히 쏟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뭐 아까 잠깐 또 뉴스를 봤는데 자,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자, 가격 좀 관세 때문에 가격 좀 오르면 어때? 우리가 좀 덜 쓰면 되잖아. 그런 얘기 뭐예요? 조금 고통을 참아야 된다. 그 얘기를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아직 관세발 이슈가 위반역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파월은 상당히 머리가 아프면서 이 관세발 이슈가 분명히 부각이 될 거란 얘기를 반드시 쏟아낼 가능성이 높겠다. 야, 그러면 이게 또 증시에는 그렇게 썩 좋은 얘기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정치적 이슈 있습니다. 자, 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이죠.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죠. 물가 안정, 고용 안정이에요. 자, 지금 뭐 숫자로 봤을 때 물가도 안정이 되고 있고 고용도 안정이 이제 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금리를 내릴 필요 있겠느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월 달은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고요. 그러면 시장이 바라보는 건 과연 뭘까요? 6월 달에 그래서 너 어떻게 6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야, 안 할 거야가 제일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자, 근데 잠깐 화면을 잠깐 내리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숫자 보고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자, 지금 이제 6월 달 6월 18일, 이제 한국 시간 6월 19일이 될 거예요. 자, 이제 패드워치, CM 패드워치, 그죠? 자, 현재 버전은 제일 우측이 69.4%. 이게 동결이에요, 동결. 자, 이 동결이 갈수록 숫자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게 보니까 GDP 나오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는 얘가 0.25 정도 내리겠지 이렇게 희망을 줬는데 너무나 숫자가 높아요. 그럼 결국엔 0.5 내리는 것보다는 더블 이상으로 지금 숫자가 좋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기대를 하지만 과연 이 데이터는 이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6월 달에 일단은 파월 입장에서 뭔 얘기를 하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기를 한다 치더라도 자, 금리 인하를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관세발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계속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를 변동을 시키지 않는 동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농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변수는 또 상당히 많아요. 저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번 주에 뭐 8, 9일날 폭탄 발언 한다면서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뭐 17개국 정도 관세에 대한 이제 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또 제시를 하고 중에 또 공그레 주말에 또 베센트가 이제 스위스 넘어가서 중국 고위 관계자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자, 결국에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물론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가 담판을 줘야 되는 물론 이제 통화를 하고 그러겠죠. 실무자들이. 과연 그런 기간 동안 오가면서 얘기가 쉽게 풀리겠느냐? 저는 쉽게 안 봐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자, 아까 대만 아까 절상을 시켰죠. 자, 절상을 했다는 건 뭐예요?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대만 입장에서. 자,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맞대응했죠. 아까 0.5% 금리 인하한대잖아요. 결국엔 절하해서 위안화 절하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관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뭐예요? 과거의 플라자 합의, 일본이 엔화 절상을 해가지고 아주 잃어버린 30년이 온 거잖아요. 중국은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위안화 절하하면서 내수를 내수 부양을 시키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저는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과연 소비를 할까? 저축을 하지 소비는 제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 내용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파월 발언은 좀 더 매파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유는 관세발 이슈가 아직 스물스물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 현재 미국 경제는 견조한 것으로 보이고 또 정치적인 이슈 등 여러 가지를 또 살펴본다면 5월, 6월 그러니까 미국발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마스터님은 분석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파월풋은 없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이 되면서 오늘 미국 시장은 하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또 수익 낼 수 있을지 보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나스닥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MACD와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렇다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드신 건가요? 그렇죠. 시장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바라봤고요. 네. 네, 단 이제 오늘 새벽 3시까지 엄청나게 변동이 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따 이제 자리값은 드리는데 네. 오늘은 길게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음. 네, 저승길 가니까 자, 일단 분석을 기술적으로 먼저 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주봉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일봉, 뭐 분봉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항상 기술적 분석은 탑다운 방식이 되셔야 돼요. 밑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매매가 되기 때문에 추세를 모르는 거죠. 추세. 자, 추세를 모르는 매매는 눈 감고 매매하는 다름이 없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희한하죠, 희한하죠. 2주 연속. 어차피 2주 연속도 아니죠. 제가 여기에 딱 성 거는 자리가 이제 종가 자리인데, 자, 전주 종가에서 계속 거의 3월, 그죠? 3월 한 24일 정도, 그죠? 3월 거의 마지막 주라고 봐야 되죠. 3월 마지막 주라고 봐야 되는데, 전주죠. 이때부터 여기 지금 2만 195 언저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약간 좀 올렸지만 여기서 이제 또 저번 주에 올렸다가 뭐 끝까지 올렸다가 여기 저항을 받는 상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직은 뭐 이틀이 더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음봉의 어떤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거의 고가가 2만 133에서 밀렸죠. 그냥 이것도 이제 오전에 잠깐 부터 재밌어요. 자, 오전에 뭐 그 아까 이제 뭐 스위스에서 뭐 협의가 있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하고 어떻게 됐어요? 항생이가 갑자기 쭉 올랐죠. 그러다가 야, 이게 뭔가 좀 뭐 확실하지도 아닌가 봐.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쭉, 그죠? 예. 나스닥도 많이 빠지고 오늘 항생이 좀 많이 빠졌죠. 뭐 그런 불확실성이란 얘기죠. 그만큼 변동성이 저녁에도 어떻게 돼요? 새벽 3시까지 상당히 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주봉을 보더라도 상당히 애매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일봉 한번 더 볼게요. 자,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도 지금 일봉이 지금 이 빨간 게 61선이에요. 61선. 자, 61선하고 지금 5일선이 만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61선은 지금 장기적으로 수급선이라고 제가 몇 번이 말씀드렸죠. 자, 61선은 수급선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우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5일선이 뚫고 올라가면 2만 1000까지 갈 수 있어요. 왜? 거기 바로 위에가 뭐가 있다? 121선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61선을 5일선이 저항을 받아준다. 그럼 바로 밑에 19,0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거기가 뭐냐? 바로 21선이 남아있는 자리란 말이에서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61선에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일봉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제 진입봉, 즉 5분봉이 되겠죠. 그걸 보고 진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5분봉 잠깐 보겠습니다. 자, 5분도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자리죠. 그래서 19,000 잠깐 요거 좀 잠깐만요. 이거 선을 좀 긋고요. 자, 19,960 정도가 되겠네요. 19,960 정도. 자, 이게 무슨 자리냐면, 자, 얘가 어쨌든 5일선이 좀 올라오려고 상당히 좀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까 일본에 동일하게 19,960 이 언저리 자리가 61선이 우행하는 여기가 교차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자, 오늘 13시하고 13시 사이에 여기 지지를 5일선이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자, 여기는 지지는 항상 지지와 저항선은 반복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지됐지만 여기서는 저항 반응성이 상당히 높다. 60선 안에서. 그래서 19,960 정도에서 저항 받아 좀 길게 수익 내시면 안 되죠. 짧게 수익 내고 빠질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 선물 매도가 더 유리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구체적인 타점은 19,960포인트 선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때 매도로 접근을 해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FOMC 회의 전까지 많이 흔들리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철저히 짧게 대응하시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숲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시고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정확한 타점과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더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보겠습니다. 무역 협상의 진척이 보이질 않자 또 달러와 약세 속에서 금 선물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 금 선물은 지난달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개장 이후에 10시 49분경에 3,406달러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1시 20분경에는 3,383달러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0.96% 정도 하락한 3,39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선물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4개의 지표들, 스토캐스틱과 스토캐스틱 RSI, MACD, 윌리엄스R 이렇게 4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금 선물 더 지금보다 하락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FMC 금리하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네. 자, 지금 뭐 트럼프는 수출 때문에 이제 제조 공장을 뭐 리쇼링해서 미국으로 많이 들어와라. 그런데 그게 뭐 가서 한두 달 뚝딱뚝 한다 해서 공장이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수출할 입장에 좋으지만 수입할 입장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증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자, 어쨌든 뭐 달러가 강세가 돼야 다른 나라 사람들 돈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뭐 주식을 사고 팔고 또 파생도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야, 미국은 이제 아닌가 봐 하고 딴 나라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 FMC 때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골드하고 반비례한 게 있죠. 그러니까 골드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아까 1%대 넘게 좀 하락을 하다가 약간 뭐 하락폭을 좀 반납을 해서 약간 이제 반발 매수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잘 보시는 것도 오늘 재미있는 공부가 될 거예요. 만약에 오늘 금리가 동결이 돼서 제 말대로 골드가 떨어져 준다면 아, 이거는 확실히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게 맞구나. 오늘은 확실하게 얘기가 되는 거. 결국엔 또 증시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뭐 혹자는 또 얘기를 뭐 지금 3,509까지 또 다시 올라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틀 연속 지금 장대양봉이 터지면서 지금 뭐 주봉이 엄청나게 지금 몸통이 세게 달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윗꼬리가 또 세게 달렸다는 건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주봉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오늘 일단은 매도의 관점을 일단 접근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일봉 잠깐 볼게요. 자, 일봉도 딱 그렇습니다. 일봉도 희한하게 딱 월화 틀면서 어떻게 돼요? 자, 일단 21선이 우상이에요. 61선, 120선 상당히 우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평선과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 이런 거는 아직은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월요일 날 한번 양봉이 나와주고 화요일 날 음봉이 터져줬다라면 이 5일선이 21선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확 꺾어버리고 올라갔는데 자, 오늘 양봉이 양봉이라 음봉이 터져준다면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21선을 데드 크로스 해대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건가 뭐냐면 자, 여기 MACD 오실레이터 보세요. 아직은 매도의 어떤 시그널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히스토그램이 조금 더 살아나 준다면 지금 조금 죽고 있는데 조금 불씨가 더 살아나 준다면 또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단순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골드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하시면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봐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좀 다 보고 싶은데 난 뭘 어떻게 봐서 내가 골드 투자를 할지 모르겠다. 그럼 간단합니다. 자, 앞에 자막 보시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거기 어떤 것들을 보면서 골드 투자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든지 대충 공부하셔서 수익 내는 거는 이 세상에 절대 없다.
공부만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CD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절대 명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진입봉 드릴게요. 진입. 자, 뭐 정신 없죠. 다 이게 5분 봉이에요. 여러분들 보도 이게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자리는 드려야 되니까, 그죠? 제 숙명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3,395, 3,395 벌써 왔는데, 자, 3,395가 지금 이제 121선 또 61선이 들어 누워 있어요. 수평 구조. 자,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에 들어 누웠다는 거는 수평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 그죠? 어떤 방향을 지지가 될 수도 저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서 힌트를 주는 건 뭐냐면 21선하고 어떻게 돼요? 241선이 우회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저는 변곡점이 되는데 현 저항으로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3,395에서 저항받으면 여기서 짧게 좀 가셔야 되죠.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서 매도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골드 실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면서 금 선물은 더욱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셨고요. 또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도 오늘 금 선물은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하셨고 구체적인 타점은 3,395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짧게 매도로 접근을 해서 수익 나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 선물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펙과 오펙 플러스 8개국이 6월에도 증산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유가 하방 압력이 커진 상태인데요. 그래도 미국의 셰일 오일 업계의 감산 전망이 부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유가는 지지를 받고 있는 양상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5시 이후부터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35분경에는 58.67달러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현재는 하락하는 추세가 조금 좀 그래도 완화가 되면서 횡보하는 상세가 나타나고 있고 0.32% 정도 하락한 58.8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7개의 지표들 RSI와 스토캐스틱, ADX,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시세를 체크하는 동안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EIA의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는데 가솔린 재고는 또 이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지표로 봤을 때는 혼재된 양상인데 마스터님 왜 매도 사인 드셨을까요? 가솔린 재고에 항상 이제 여러분들 촉각을 곤두 세워야 돼요. 원재료니까 예. 가솔린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오펙 플러스 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아무리 지금 뭐 셰일 오일 지네들이 뭐 감산한다고 쳐도 자,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너네 정신 못 차려 일로 와. 줄 받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거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달러 약세가 또 이틀 동안 진행이 됐었죠. 그죠? 달러가 또 반비례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내일 새벽 FMC랑 또 일맥상통해요. 그죠? 자, 금리 동결하면 어때요? 달러 강세로 돌아서죠. 그럼 유가에 또 하방 압력을 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제는 뭐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올랐죠.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상승폭을 좀 반납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 매도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도 보세요. 지금 다 주봉인데도 그죠? 윗꼬리 아랫꼬리 아주 그냥 뭐 동일한 어떤 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전주 동가가 58.30달러예요. 오늘 그 자리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만약에 58.30이 저항을 받아준다. 그럼
58은 이제 굿바이하고 57이라는 숫자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도 마찬가지 똑같죠. 일봉은 또 어제가 이제 59.09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영망치 패턴이 지금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좀 이평선을 다 보도록 다 우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 데는 좀 무리가 좀 있지 않겠느냐. 또 MACD 오실레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밑에 5일선이 있죠. 이 5일선이 추가적으로 타치라고 붕괴를 준다. 그럼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 근데 이것도 똑같죠. 결국엔 FMC하고 연관이 오늘 모든 상품은 모든 FMC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 운명의 화살이 달려 있으니까 오늘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게 수익 낼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 일단 전일 종가까지 한번 올라올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59달러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아주면 이것도 짧게 수익 내셔서 편한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일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보나 매도가 더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58.30달러가 깨진다면 57달러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매도로 진입할 타점 같은 경우에는 59달러까지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때 매도로 접근해서 짧게 수익 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황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점도 잘 잡아주시는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내일도 천명 마스터님께 타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명 마스터의 30년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저 같은 초보자가 오늘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보자가 꼭 외워야 할 또 패턴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자, 초보자도 외우셔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도 외우셔야 되고 그죠? 네. 또 어제 우리 한번 시청자분이 한 40년이 넘으셨다는데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 투자라는 건 있잖아요.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자, 공부 안 하고 수익을 볼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간단하게 이제 기법 강의를 해드리지만 짧다면 무지하게 짧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모아둔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오늘 추세 비밀의 열쇠 세 가지 패턴. 뭐 초보라면 무조건 외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세 열쇠들이 되게 많겠죠. 근데 천명에 강조하는 열쇠는 딱 세 가지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자, 뭐 해외 선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에도 적용이 되고 코인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공부법이니까 반드시 오늘 더 여러분들 짧은 시간 배워가셔서 내일 바로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패턴이 어떤 게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자, 해외 선물은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자, 주식은 단방향 상품이죠. 즉, 올라갈 때만 먹는 거지. 내려갈 때는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파생은 뭐가 좋아요? 올라가도 수익 내고 내려가도 수익 내고. 해치 상품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고점. 자, 고점 뭐예요? 봉우리가 두 개 만들어지는 거. 그죠? 위에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지는 거. 요걸 바로 쌍봉이라고 그러죠.
근데 쌍봉의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명이 30년 동안 써왔던 거는 딱 세 가지가 가장 신뢰도가 높더라. 즉 90% 이상의 신뢰도가 높는 거는 세 가지 패턴밖에 없더라. 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이제 거꾸로 이제 누워놓은 거죠. 누워놓은 거. 자, 이것도 똑같이 제가 30년 동안 써봤더니 딱 세 가지가 신뢰도가 90% 이상 높더라. 요 가지면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자, 간단한 거죠. 우상향은 매수고 우하향은 매도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보조지표를 꼭 반드시 활용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왜? 요거를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는 데서 엉뚱하게 사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입니다. 근데 보조지표만 먼저 우선시하시고 이평선에 대한 원리를 전혀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주객이 던도되는 매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역풍을 맞고 여러분들의 씨들은 계속 녹아내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절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얼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쌍봉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쌍봉은 뭘까요? 자, 아까 이동평균선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쌍봉이라는 거예요. 자, 매도의 어떤 이평선의 방향을 가르치는 거죠. 즉 우하향이죠. 우하향. 우하향하는 게 바로 뭐예요? 쌍봉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1번, 이 신뢰도가 1번, 2번, 3번입니다. 그죠? 신뢰도가 2번. 그러면, 야, 그래도 신뢰도가 좀 작으면은 내가 이거 매매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자, 이거 100% 이걸로만 나오는 건 없어요. 이게 유사한. 그래서 1번, 2번, 3번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고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 거죠? 자꾸 낮아지는 거죠? 이게 신뢰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점도 낮아지겠죠. 이렇게 낮아지겠죠. 이게 바로 1번째 베스트 시나리오의 쌍봉 패턴이 되겠다. 말씀드리고. 자, 이제는 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쌍봉이 동일한 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것도 어떻게 우리가 쌍봉을 인정한다. 왜? 이동평균선 우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봉우리보다 두 번째 봉우리가 좀 더 위에 있을 경우에도 이것도 우리는 쌍봉이라 인정을 해준다. 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도해서 이런 패턴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리얼한 차트를 보고 어떻게 이런 예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요런 경우가 될 거예요. 요런 경우.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예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활용하라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MACD 이 신호죠. 요 신호. 그죠? 요 신호가 터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안 터지고 있잖아. 얘기를 저한테 하겠죠. 자, 여기서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수익을 극대화로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패턴이 되겠고, 자, 그럼 두 번째 패턴은 여기 또 동일하게 나오네요. 자, 동일한 위치 성상에 존재를 해줘.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렸죠? 뭐죠? 이동평균선의 방향이죠. 매도 관점을 알았으니까 자, 이게 바로 5일선이고 61선, 121선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평선 간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즉 이평선 간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때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만 보세요. 자, 캔들을 제가 다 빈 공간을 채운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캔들을 다 채워 놓으시면 이제 캔들 때문에 매매를 못 한다니까 막 마음이 떨려요. 자, 그래서 빈 공 그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이동 평균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요거 오늘 공부하실 때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캔들 칩을 다 지우시고 빈 공간에 보면 확실하게 이평선이 보인다. 그러면서 쌍봉이라도 패턴들이 정확히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또 신호가 한번 나와주잖아요. MACD.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이어간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요거죠. 세 번째. 얘보다 얘가 위에 있는 경우죠. 이것도 딱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그럼 또 뭘 보고 우리가 매매한다 그랬죠? 데드 크로스 나와주죠. 5일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캔들 보고 하면 여기 이제 양봉이 나오고 있고 여기 양봉 나오니까 심장떨 해서 내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수익을 못 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자 이제 다음에는 뭐죠? 자 다음에 쌍바닥이죠. 쌍바닥은 뭐예요? 이제 매수의 포지션을 본 거죠. 즉 우상향이죠. 우상향. 그죠? 우상향. 자 우상향인 경우에 자 요거는 이제 쌍바닥이니까 1번, 2번, 3번 신뢰도를 가져. 자 1번은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거죠. 얘보다 저점이 높아지는 거. 그러면 당연히 고점도 높아지겠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도가 높은 거는 저점이 동일선상에 위치해 있는 거. 그죠? 왜? 이평선이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개념으로, 쌍봉이나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얘보다 저점이 얘가 더 밑에 있는 경우죠. 그죠? 근데 다시 튀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모든 패턴은 이제 피보나치랑 이제 연관이 있는 건데, 자, 피보나치는 제가 시간 안에서 설명을 못 드려요. 이것만 해도 한 시간 넘게 강의를 해드려요. 이거는 뭐 여기서 해드릴 수 없고, 자, 피보나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패턴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준점은 뭐다? 기준점이라 생각합시다. 기준점. 이 모든 패턴의 기준점은 이동 평균선이 되겠다. 특히 5일선이 되겠다. 그 다음에 21선, 60선 그렇게 나야 돼요. 그래서 5일선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5일선 방향이죠. 방향. 이것만 파악을 하다 보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매매를 하기 전에 어떤 패턴들을 잘 익혀두어야 하는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점차적으로 더 누적이 된다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내공을 마스터님과 함께 더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 60일선과 5일선이 수렴 중인데 5일선이 60일선을 돌파한다면 21,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저항에 부딪힌다면 21선인 19,0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새벽 3시 FOMC 회의에서 금리 발표 전까지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니 5분봉 기준 61선 19,960포인트 저항 확인 후에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도 짚어주셨습니다. 이평선들이 우상향 중이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를 동결한다면 달러 강세로 인해 골드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은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5일선이 21선으로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선언했고 금리 동결로 인해 달러가 강세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셨습니다. 이전 주 종가인 58.30달러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힌다면 57달러 도달이 가능하고 오늘은 일봉상 영망치 패턴이 나타났고 이평선이 우하향 중이니 59달러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